북한의 상황이 갑자기 심상치 않습니다. 5월 초부터 세계적으로 확산이 끝나가는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평양 등 북한 주요 도시들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는 비상사태령을 내린 상태이고 일부 전문가들은 자칫 북한의 체제 붕괴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전략팀이 세계적인 질병 사태가 확산된 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에서는 환자 연명이라는 기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이 조사를 해본 결과 하루에만 전국에서 1만 8천 명의 감염자가 확인된 상황입니다. 이 수치도 자체 검사 역량이 부족해서 더 많은 인구가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서 심각함을 느낀 지도부에서는 전국 모든 도시군을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북한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유엔 대북 제재 조치가 시행된 이후 수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북한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욱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북한의 주요 소식통의 밝은 탈북자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북한 붕괴의 조짐을 1년에서 2년 전에서부터 관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주요 북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뇌부들 중 북한의 세밀한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리더십들이 모두 실각한 상황이고 리설주 김여정 현승을 등 여성 리더십들의 파워가 강성해지고 또 그녀들의 최측근들까지 가세하기 시작하면서 차기 권력을 놓고 드러나지 않는 막구에서 권력 경쟁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베이징의 자금줄에 밝았던 장성택이나 북한의 자금줄과 외교 연락망을 담당해오던 유럽권의 많은 대사들이 이미 한국으로 망명을 해오면서 김정은의 비밀 계좌 등이 함께 한국이나 미국 등 서방 진영에 넘어간 상황이며 현재 북한 정권이 의존하고 있는 자금줄은 소위 돈줄하고 불리우는 장마당 경제를 통해 성장한 키는 자산가 계층들에게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북한 평양에서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에 시멘트나 철근 등을 공급할 뿐 아니라 규모 있는 중국과의 밀무역 등을 통해 거대한 중산층 계층으로 성장한 이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다수는 한라혈통 즉 한국에 가족이 있어 그 가족들로부터 외화를 브로커를 송금받는 이들로서 수수료를 제외한 40%의 금액을 북한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백한 대북 제재 위반의 사실이지만 암암리의 브로커 등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자금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한국으로 빼온다던가 북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및 철을 공급하게 하여 심지어는 북한의 아파트를 간접 투자 방식으로 사두는 이들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놀랍게도 이러한 남북 간의 밀거래는 북한 정권의 마지막 남은 자금줄이 된 상황으로 약 2줄까지 끊어버린다면 북한은 전례 없던 통치력 마비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와 같으면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지만 현재 중국은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상하이 베이징 정저우 길림 등에 대한 전면적 봉쇄령이 내려진 상태일 뿐 아니라 주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어 북한을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또 러시아의 경우에도 유럽에서 전선이 생겨버린 상황으로 매일 25조 원의 비용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쏟아 부어 러시아의 GDP는 15%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북한에 신경 쓸 여력이 있는 북한의 우방국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남북한 간이 대화 테이블을 만들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만약 이것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돈주들이나 신흥자산가 계층을 중심으로 폭동 사태가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에서 폭동 사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미 북한에서는 1970년대부터 10년에 한두 차례의 쿠데타 시도 혹은 민중봉기가 있어 왔고 또 고난의 행군이 이어지던 1990년대에도 무려 3차례가 넘는 쿠데타 사건이 공식적으로 언급돼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2년 주기로 한 차례 이상의 쿠데타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들어서는 전국적인 쿠데타 혹은 민중 봉기는 사실상 감지되고 있지 않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현재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돼 있는 상황이며 일부 북중 접경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의 회선을 이용해 한국에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에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즉 권역이 북한 내에서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일어나게 될 경우 주요 도시를 오가며 물류 루트를 만들어 부를 축적하는 장마당 경제가 완전 마비될 것이며 북한 내에서는 생필품 부족 식량난 등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한 주민들 90% 이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최신 한국 드라마들을 시청하고 있고 이미 북한의 MC 세대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말투나 행동놀이를 하지 못하면 왕따를 당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급속한 한류 문화의 확산과 2012년 봄철부터 확산되는 감기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북한에서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한국이나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사람들은 거액의 외화를 해외에서 쓰는 것보다 북한에서 쓰는 것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많은 부동산을 투자한 돈주들은 언제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세상이 오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양국은 북중 접경북 러접경에 긴급히 특수군을 파견하게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중국은 북한 정권 급변 사태 시 북중 접경지대에 군대를 보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칫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경을 뚫고 밀고 내려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에서는 이미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사 백제사 편입 프로젝트를 끝마쳐 놓은 상황이며 동북공정에 투입되는 자금 상당 부분이 역사 편찬 등 학술적 분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 북한 압록강변으로 진입할 군사적 목적의 도로를 까는 데 쓰였다는 첩보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휴전선보다 북중 접경국려 접경에 긴급히 한미 양국의 군대가 파견하는 것이 최우선 임무인 상황인데요. 성공적으로 압록강변 두만강변으로 한미 양국군이 진입하게 될 경우 북한으로 내려올 수 있는 중국 인민해방군 러시아군을 막아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호 등 주요 항공모함들을 서해와 동해에 파병시켜 놓고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만반의 준비가 완성돼가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중 접경에는 많은 휴민트들이 있는 상황으로 안전하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의 수복에 치중하고 있고 시진핑 3년임을 위한 정치적 결속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신이 없는 가운데 남북 통일을 방해할 세력이 힘을 잃고 있는 국제적 환경이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19세기 말 청일전쟁의 화단의 난등으로 나라가 약해질 당시 조선은 중국의 조공국으로서 사용해오던 중국 청나라의 연호를 버리고 자주적인 독립국임을 선포하고 자체적인 연호를 사용해 스스로 황제국임을 선언한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패권이 약해졌을 때 자주적인 강대국으로서 한반도에서 강력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역사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구한말의 시기 때에는 중국을 압박할 시서방의 반중국 연대에 한국은 소외가 되어 중국의 눈치를 보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사태에 이르는 안타까운 교훈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서방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며 IPF 가입, 나토 산하기구 가입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곧 한반도에 거대하고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적인 방법으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